문제아이의 시작은 부모님이라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이를 악화시키는 건 부모님의 과도한 허용입니다. 원래 아이 문제는 부모 때문이야. 부모가 문제가 있으니까 애가 저러지. 부모가 애를 안 사랑하니까 애가 문제가 된 거야.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센터큐가 15년간 수천 명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성실하고 건실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아온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좋은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단순히 부모님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허용적 부모님의 경우 아이들의 문제가 더 악화가 됩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 자기 할 일은 뒷전인 아이부터 하루 종일 핸드폰과 컴에만 몰두하는 아이, 방에서 하루 종일 있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더 나아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 공부는커녕 등교 거부를 하고 담배에 술, 심지어 도박에 부모에게 폭언, 욕설까지 하는 문제아이의 경우 따끔한 말 한마디 혼내지도 못하고 그저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챙기기만 하는 부모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에 아이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부모님은 아이를 더 악화시킵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아이에 대해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도 못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아이의 시작은 부모님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건 허용적 부모님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잘못과 무례를, 문제 행동을 기준 없이 허용해주지 마세요. 더욱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허용해주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양육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적절한 단호함과 규율입니다. 오늘은 절대 아이에게 해선 안 되는 허용적 부모님의 유형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사춘기 자녀에게 문제가 나타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부모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친구형 부모입니다. 친구 같은 엄마 아빠라고 하면 다정하고 아이의 의견을 항상 들어주는 이상적인 부모님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 이런 태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순간 부모님의 역할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더 큰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스메타나의 연구에 의하면 허용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통제를 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율성이 더 높고 학교에 더 빨리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성은 아이가 기준 없이 제멋대로 행동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건전한 통제 안에서 제공된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하며 자신의 목표, 가치, 흥미에 따라 결정할 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허용해주는 것은 아이가 무엇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행동인지 배울 기회를 뺏어가고 그 결과 아이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역할에는 사랑을 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싫은 것도 참고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기 원할 때, 그래, 너도 놀고 싶겠지. 못한다고 엄마 아빠 괴롭히면 힘드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라고 한다면 아이는 결국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잃고 건강도 나빠질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로서 건전하고 적합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정한 대로 따르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걱정하거나 무서워하는 유형입니다. 아이가 혹시나 더 나쁜 행동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걱정돼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유형입니다. 아이가 우울증, 불안증, ADHD와 같은 진단을 받으면 부모님은 마음이 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부모에게 폭언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일삼을 때, 불법 행위를 할 때에도 더 나쁜 행동을 하면 어쩌지? 부모를 더 괴롭히면 어쩌지? 겁이 나서 대처를 제대로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히려 둘 다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이가 불쌍하고 걱정되어서 봐주고 더 나쁜 행동을 할까, 부모를 괴롭힐까 걱정되어서 부모님이 대신 피해를 보상하고 상황을 덮어줍니다. 둘 다 결국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님께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부모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봐주는 것이죠. 우울증, 불안증, ADHD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고 동시에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실제 센터큐의 우울증,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은 부모님에게 자신은 공부를 할 수 없고 이젠 놀아야 한다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큐는 이 학생이 스스로 포기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계속 학습을 하도록 이끌어 현재 일평균 7시간씩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 ADHD 약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다른 학생도 아이가 부모님께 화를 내는 게 무서워서 부모님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실컷 게임하고 놀고 먹게 해주었지만 더 심하게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센터큐의 일관된 노력으로 부모에게 예의도 지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매일매일 성실히 학습을 하는 학생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아이를 너무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부모님께서는 먼저 부모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굳건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걱정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단호하게 바른 규칙을 인지시켜 자녀뿐 아니라 부모님도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부모님 유형입니다. 정말 바쁜 맞벌이 부모님 또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 맞벌이 하느라 아이를 잘 챙겨주지 못한 경우,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해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게 되는 경우,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그 미안한 마음을 풀고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허용하며 그저 잘해주고자 합니다. 충분히 사랑을 못 받은 건 아닐까? 충분히 누리지 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불안해하고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을 갖기 전에 꼭 인지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맞벌이의 경우 부모님은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기 전에 우선 아이에게도 이 사실을 잘 인지시켜야 합니다. 저희 센터큐는 학생들에게 한결같이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 매일매일 쓰는 폰, 인터넷, 따뜻하고 안락한 집, 깨끗한 옷과 양말,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모두 부모님의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인지시켜 갑니다. 명심하세요. 가족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과 한결같은 노력을 아이들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고 아이가 더 부족하거나 잘못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한 환경의 양부모 가정 자녀와 비교했을 때 건강, 정서, 삶의 만족도, 학교 적응 능력 모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은 한부모 가정 자녀가 양부모 가정 자녀보다 실제로 더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주의력과 집중력이 더 높았던 이유는 아이가 부모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났고 보호자가 양육에 더 책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절대로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아이에게 과잉 허용을 해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아이가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쩔쩔매는 허용적 부모님, 이제 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은 반드시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는 친구가 아니라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이끌어줘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권은 아이의 인권만큼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인권을 지키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센터큐의 황금률입니다. 첫째, 부모님께 예의. 둘째, 생활관리. 셋째,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즉 학습 시간의 누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께 예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예의를 지키게 하는 것은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아이가 안쓰러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께 무례한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관계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큐에서는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존댓말을 꼭 사용하도록 합니다. 대단한 존댓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요만 붙여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정리, 기상지침 시간 관리입니다. 과잉 보호를 하며 아이를 기르는 경우 아이가 자립심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아이의 생활관리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생활관리가 될 때 비로소 자기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부모님께 예의와 생활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꾸준하게 학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부모님께 예의와 생활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변화 성장시킬 수 있는 센터큐의 황금률. 센터큐의 최종 목표는 훌륭한 인재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스텝은 단연코 인격적 성장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학습적 성장을 통해 자기인식을 향상시키고 목표의식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아이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인권이 지켜져야 아이가 건전하고 성실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태도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무례한 행동을 허용하는 순간 아이가 사회 속에서 제대로 관계를 쌓을 수 없게 되고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돌이켜보세요. 부모님께서 아이의 제멋대로 행동을 허용할수록 오히려 아이는 더 무기력해지고 목표를 잃고 짜증을 내고 더 엉망이 됩니다. 부모님의 인권을 지키면서 규율과 사랑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그럼에도 아이만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다시 허용적 태도를 갖게 되어 아이에게 쩔쩔매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선정하여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